감독님이요. 그거를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퇴근하는 복장이 이렇습니다. 모자는 흑영용. 이게 아마 대선 때 쓰던 모자거든요. 2022년 3구 대선 때 썼던 그 모자인데, 그때 내가 이제 서구 위원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때 그 조금 모자가 좀 남았어요. 그 남은 모자를 요즘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블로유를 홍보를 하니까 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왜 괜찮은 건 아니고 여기 더 올리고 싶잖아. 내 마음 같아서 더 올리고 싶은 거 사람마다 이제 그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보는 관점이 다 틀리겠죠. 강미연 교수님이라고 그 미국 방구석 외신인으로 해가지고 저 미국의 현지 사정을 팩트 위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언급하셨어요. 작년 3구 대선 때 내가 강미연 교수님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반드시 된다 이제 이렇게 많이 다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분은 저 이번에 그 새만금의 뭐 잼블린 그 대회에 한 천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그 뭐 시설이 모두 이제 그 열악하니까 샤워 시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뭐 거기에 참여했던 그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막 벌레 같은데 물려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는 말이지 한 줄을 4시간 정도 섰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 사람들이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밥 한 끼 그것도 굉장히 비싸고 4시간 정도 줄을 서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땡볕에 쉽게 말해서 뭐 포로 수용소 경험한 거와 같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난민 생활을 경험한 거와 같다 이런 말도 있고, 차라리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군사 훈련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1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 강미연 교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이야기하신 허경영 이제 그 허경영 씨라 그랬던가 뭐 허경영 님이 생각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보는 눈이 좀 그런 거고, 아이고 어제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집을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엉망진창인데 아이고 청소를 좀 해야 되겠네. 아유 저런 쓰레기를 막 쓰레기 버려놓고 갔기도 했네. 아이고 이 대신동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이렇게 와 있으면서 문도 열어놓고 우편물도 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미연 교수님은 이제
저 허경영 총재님을 그러니까 그 이제 강명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쓰여지는지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혹시 예산을 이렇게 빼먹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이제 그 추적을 해서 반드시 그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막 그 벌금을 2배, 3배, 4배, 5배, 6배, 10배까지 쉽게 말해서 받아내야 된다. 한 1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도둑질해 먹었다 그러면은 벌금을 1000만 원 매겨가지고 차후 절대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강명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로 앉히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봉규 박사님은 허경영 총재님 보고 교육부 장관 하시면 잘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세계 황제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게 뭔가 뭐 어리둥절하고 뭐 코미디가 아닌가 뭐 웃는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세상은 황제 시대로 돌아갑니다. 황제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약 한 350만 명,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쉽게 말해서 교육 대상자들입니다. 그 대상자들 속에는 뭐 전직 그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포함되어 있고, 현직 대통령 뭐 윤석열,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님 뭐 지금 감옥에 지금 가 계시는데 더운 여름철에 참 그렇네요. 그러나 사람은 이제 뭐 인과응보니까 자업자득이고 막 그 속에서라도 하여튼 그분들을 비롯해서 뭐 전직 장관, 장차관들, 현직 장차관들, 국회의원 300명, 이때까지 1948년 5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까지 지금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 1948년도에 이제 1대 국회의원이 있었고, 1950년도 아마 6.25 전쟁 그 난리 천둥 칠 때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4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대 국회의원이 1958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장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일어난 것이 이제 5대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1963년 박정희 장군이 이제 쿠데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난 이후 이제 새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대 국회의원, 그리고 1967년도에 이제 7대 국회의원, 그리고 1971년도에 이제 8대 국회의원, 그리고 유신헌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임기 6년에 이제 9대 국회의원, 그리고 1978년도에 이제 10대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11대 국회의원 1981년도죠. 그 다음에 12대 국회의원이 이제 1985년, 그리고 13대가 이제 88 올림픽 들어서던 해에 13대 국회의원 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초선으로 나왔죠. 14대 1992년 14대 1996년에 이제 15대 때 그때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그리고 저기 홍준표 이런 분들이 아마 15대 때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이재호 장관도 그때 들어왔고 16대 때가 이제 이낙연 씨 같은 분들이 16대 때 2000년도에 총선에 그랬고 2004년도 때 이제 정봉주 같은 분이 들어왔고 17대 18대가 이제 2008년도죠. 이명박 정부 때 19대가 이제 2012년 그리고 20대가 2016년 그리고 21대가 2020년이죠.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 그때까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 전부 다 말이 길었는데 다 교육 대상자단 말이야. 무슨 교육 대상자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100만 명 속에 뭐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부산대 교수도 있고 말이야. 현직 대학 교수, 전직 대학 교수, 목사,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도 있잖아. 목사님, 사찰계고 불교 쪽으로 보면은 뭐 스님들도 있고 전부 다 교육 대상자예요. 뭐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신인은 허경영이다. 그러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가장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그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그 종교에는 종장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공자다. 뭐 또는 공자가 이제 유교를 만들었다. 공자, 주자 이런 사람들이 유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노자는 도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이제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진묵스님이라든지 이제 또 석가 이런 분들은 이제 불교를 만들었다고. 거기 이제 불교, 기독교, 뭐 유교 이런 총 가르침의 총 결론.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창시자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종교 창시자와 거의 같은 급에 속하는 성자들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남사고라든지 서양에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분들, 뭐 인도의 타고로 시인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설총 원효 스님의 아들이죠. 설총이라든지 기타 성인들, 현인들. 그러니까 그 원효가 원효결서를 썼다고. 그런 선천의 종교 창시자들과 성자들의 이제 가르침의 총 결론은 뭐냐? 앞으로 신인이 오신다 이 말이야. 그 기독교의 결론도 그래요. 기독교 신구약 전설을 똘똘똘똘 다 외웠다. 그 핵심이 뭐냐라면은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의 결론도 그렇고 유교의 결론도 그렇고 불교의 결론도 그렇고 똑같아. 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좋은 세상을 연다는 거야. 그걸 아주 설명 잘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강정산이라고.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에 이제 어천하신 강정산이 제일 그 말을 표현을 잘해놨어요. 동학을 믿는 사람은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석가를 믿는 사람은 미륵부처를 기다리냐니, 이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은 각기 자기 서성일 하였다 할 것이다. 그 한 사람, 그분이 신인이시다 이 말이야. 장차 올자라 그랬다고.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Who is coming? 이 말세 시대가 되면은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잡는다 그랬다고. 불교가 그래요. 그래 신인, 그분이 신인이단 말이야. 신인,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땅에는 말이지, 자기가 신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어. 2012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이도 그래 죽었고, 또 한 사람도 있어. 내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내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현재도 지금 내가 미륵 부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고 미륵 부처가 돼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한다, 자기가 황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가짜. 나는 누구냐 하면 그것을 감별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제 꼭 전문가가 아닌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불로유 보면 제일 간단해요. 불로유. 우유에다가 이제 그 우유병에 그 자기 이름을 적어보라고. 아니, 자기 이름을 적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적고 뭐 예수, 석가, 공자, 뭐 노자, 장자, 뭐 남사고 뭐 다 이름 다 적어보라고. 다 우유가 썩어요. 다 썩지. 놔두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래 있으면 다 썩어요. 있는데 오로지 썩지 않는 거는 허경영이라고. 그래서 허경영은 신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인이 허경영이다.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교육 대상자들이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고. 그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박사학위가 뭐 5개, 6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문제와 같은 거라고. 하여튼 교육 대상자들 앞에서 이제 보라고 내가 허경영, 불로유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보라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99.9%는 휩쓸립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딱 두드려 버리면은 MBC, KBS, SBS 이런 데서 한 3, 40분짜리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불로유와 허경영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1시간짜리 한 3번만 두드려 버리면은 99.9%, 즉 5,100만 명 전 국민들이 허경영에 미쳐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언론과 권력을 가진 또 재벌들의 이 우리나라 기득권들, 뭐 소수의 1%가 90%의 이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말이지, 무료급식을 해도 이렇게 이름을 가린다고. 하물며 이 불로유 이름이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불로유가 썩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로유가 말이지 먹으면은, 마시면은 이거 몸에 굉장히 좋다. 뭐 인간은 그 뭐 병건, 잔병 같은 건 싹 다 낫는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그런 걸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자기 남의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 가지고 밝혀주려고 생각하지, 그것을 짓밟아 버려요. 니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막느냐 말이야. 찬란하게 떠오르는 이 태양,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느냐고. 아무도 못 말린다고.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경영 신인님의 그 위대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요. 알아보면서 새 세상이 되는데, 지금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내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나는 무속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무속인들이
그 영적으로 많이 바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좀 학식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무속인들은 그 영적으로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의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보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사주만 보면은 이 사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다고 막 그런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껴요. 하여튼 무속인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우리나라에서 용하다는 그런 무속인들을 이제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그 유튜버가 있어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1000사람 정도 나왔어요. 그래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절대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못 채운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15개월 정도 했어요. 60개월 중에서 15개월 했으면 한 4분의 1 했나? 4분의 1 정도 했겠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절대로 임기는 제대로 못 채우고 대체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올 연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혹 이제 내년 뭐 가을까지 간다는 내년 겨울까지 간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업자득이고 그거는 누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강정산의 이제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정치수님이고 두 번째 부인이 고팔레라고 있어요. 고팔레 고수부님. 그분을 이제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문선명이는 하나님과 같고 문선명의 부인이 한학장가 그래요. 그분은 인류의 어머니라 그래요. 인류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이제 또 강정산을 믿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에서는 고팔레를 두고 온 인류의 어머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고팔레 이분은 이분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쌓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은 하늘이 빼앗아 갈래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이지. 자기가 지은 업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는 것이든지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간에 그 대가는 본인이 받고 그 결과는 그것은 절대 하늘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업을 많이 지었다. 즉 뭐냐? 내가 참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 하늘궁 방문을 이렇게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궁 방문을 하도록 하고 하늘궁 건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게 가장 선업이라고. 그런데 허경영을 바로 알려면은 이 인류사에 있는 모든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해야 그걸 안단 말이야. 그렇죠. 허경영이 누군가를 제일 잘 알려면은 이 선천의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에 통달을 해야 가장 잘 알 수가 있다고. 여하튼 간에 허경영 총재님을 널리 알리는 일, 지금은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미래가 밝잖아요.
많은 사람, 자기가 지금 재산이 많을는지는 몰라도 내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재산을 만들 때까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좋을는지 몰라도 그 악업은 자기가 받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판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변희재님이에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과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섹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전부 다 합친다 하더라도 변희재 씨의 발바닥에 때도 안 돼요. 발바닥에 때밖에 안 된다고. 국회의원 300명 다 끌어모아 봐야 변희재의 발바닥에 때밖에 안 돼요. 그만큼 변희재 씨가 훌륭하고 용기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 이런 걸 모든 그분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변희재 씨를 두고 뭐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인간을 아주 가짜게 보시는 사람은 대가리를 벽에 한번 쳐박고 반성을 해야 돼요. 아주 변희재 씨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때도 한번 기도하고 들으라고, 고맙다 생각하고 들으라고요. 하여튼 변희재 씨가 지금, 변희재 씨는 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주 이거는 파렴치범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아주 그 아무것도 이러고 봐버려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본다고. 또 실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야 전 세계 인류 80억 인구 전체 국가혁명당 허경영 신임을 따르시는 분들은 빼고, 국가혁명당 당원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분을 빼고 다 끌어모아 봐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본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교육 대상자니까. 어떤 교육을 대상자냐 하면은 신인은 허경영이다 말이에요.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신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인은 허경영이다 이라. 이것을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다 말이야. 거기 뭐 일본에 있는 일본의 대학 교수가 누구냐? 동경대가 제일 좋은가? 일본 미국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MIT 공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교육 대상자라고. 자,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은 자꾸 이제 금년 6월달까지도 했는데, 그게 조금은 연장이 돼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원래 어떤 분이 이야기했잖아. 4개월 정도밖에 못 간다 그랬다고. 근데 용산으로 좀 옮겨가지고 조금 연장됐는데 그것도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가깝다는 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미국의 국민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 국민들을 많이 깨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있는 그 진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제약상, 그거는 아니 부모로 봐서는 자기 어린애가 얼마나 귀하겠느냐고요. 자기 아들, 딸이 얼마나 귀하겠느냐고. 그런 아들, 딸 5살, 6살, 7살짜리 이런 애들을 그냥 납치해가지고 피를 뽑아먹고 빨아먹고 죽이는, 이거는 천인 공로할 범죄라고. 이것이 무슨 일반 영화 얘기 아니에요. 이건 팩트,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라고. 드라큘라지, 드라큘라.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이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무슨 대통령, 수상, 무슨 귀족들, 왕들, 이런 판이라고. 와, 이런 일이 있나? 실제라고, 실제. 이것이 이제 밝혀지는 날 진짜 디비진다고. 디비진다고요. 미국의 그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집권하게 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을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하거든.
아마 그것이 지금 조만간에 우주연합군에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은 진짜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죠. 그와 같은 분위기를 타서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그것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 대법원에서 그 46대 미 대통령 선거는 완전 무효다 이렇게 판정이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라고 판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은 경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10개월 이내에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내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만하고 뭐 청소할 게 많네요.